2위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개혁신당과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표를 빼앗아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개혁신당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도 좀 만나고 네. 어떻게 선거연대를 할지, 뭐 합당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선거연대를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 개인과는 엄청나게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저랑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사실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손수주 대변인. 물론 뭔가 선거연대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선 당의 허락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의원과는 굉장히 대표와는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당에서 이런 선거연대를 허락해 줄 것인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두 사람과의 이런 그 얘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께서는 본인께서 이제 후보의 이제 상황에 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고민도 많으실 테고 이런 이제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께서는 지금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연대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강,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우리 보수 우파의 이런 이념과 체제에 대해서 바로 세우고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부분에 더 많은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힘이 스스로 강해지는 부분을 먼저 다진 이후에 그 이후에 예. 선거 연대라든지 또 타 당과의 그런 합의나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유미 대변인.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오세훈 한 명 때문에 국민의힘과 연대하기는 어렵다.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에서 오세훈이 가교 역할을 하려 한다라고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러 가지 강한 발언을 한다면 도대체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강경 보수 세력 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이준석이 웬 말이냐, 한동훈이 웬 말이냐, 사과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그들과의 연대 택도 없다. 하기만 해봐. 장동혁 대표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면서 사실 내가 대표가 되면 왼쪽으로 1도씩 가겠다라고 했지만 오른쪽으로 1도씩 하루에도 몇 도씩 갔거든요. 너무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도 강성 목소리가 정당성을 확보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개혁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한테 소구할 수 있는 세력과의 선거 연대도 지금의 국민의힘 지형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자강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원래 지지층부터 다지고 거기에 다른 연대를 얹겠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오른쪽으로 와버려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선거연대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가면 누가 제일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시작됐지만 이 지방선거에 채비하고 있는 주자들이에요. 이거 중도층 민심 어떻게 얻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비토 목소리가 나면 그때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또 부각이 될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외부에서 체급을 키우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선거에서 연대를 한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병민 부시장의 분석을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1년도 자칫 보궐선거의 승리에 대한 기억들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만으로 승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밖에 있었던 다른 정당의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둘이 함께 손잡고 그다음에 젊은 정치인이었던 이준석 당시 위원장 직함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뤄냈던 선거였고 결과는 25개 자치구 전체를 이겨냈던 엄청난 대승을 거뒀거든요. 송영은 대변인, 지금 워낙 그 민주당에는
배지들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장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미 박홍근 의원은 출마 선언했고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홍익표, 박용진, 김민석, 강훈식. 김민석 총리는 나간다는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차출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좋은 사람들이 뽑힐 가능성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또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장 후보 사정권에 있다는 분들만 놓고 보면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있는데 이런 인물들 7명 중에 누구를 견줘봐도 사실 오세훈 시장을 압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계속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연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는데 0.6% 차이의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노회찬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 완주를 했었죠.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심상정 후보는 사퇴를 했지만 노회찬 후보가 완주를 하면서 결국 그것이 오세훈 후보의 신승으로 연결됐다는 그런 평가가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선거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민주당에서도 그런 과거의 선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도 어쨌든 후보가 결국 한 명으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접근하는 승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민심의 중앙값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한쪽 끝에 있게 되면은 이 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모두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 한강버스, 또 종묘 앞 세운상가 개발 등등의 이슈로 민주당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충무로 서울영화센터를 개관하는 자리에 여러 배우들과 연예인들, 방송인들과 함께 저렇게 참석했는데 저 화면 동그라미 친 모습,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워낙 상도 많이 받고 요즘에 유명한 배우다 보니까 같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참석을 한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